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주택자들에게 부동산세를 늘려서 이른바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싶으면 집을 팔아라라는 신호를 준 건데요. 하지만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집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심지어 거래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요, 잠시 후에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의 무료 전화 문자 상담 오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1,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안테나 활짝 열어두시고요. 부동산 시그널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보고 올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힘차게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여러분들 토마토TV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된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이슈 시그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9년 1월 7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주택수,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에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상향을 위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및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상향되는데요.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고,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변경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18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2월 중순부터 시행되는데요. 부동산 세법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든 부동산의 모든 것은 세금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인상이 됐다는 내용이죠. 익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지금 현행 80%입니다. 현행 80%에서 매년 5%씩 상향을 해서 2020년이 되면 총 100%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공시가도 대폭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세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세율이 조금 차등 적용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추가 그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이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이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명문화를 했습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거고요. 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단 그 상속 주택일 경우에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20% 이하거나 이 20% 이하의 지분율에 대한 그 기준시가 가액 상당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의 주택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 자체가 좀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를 하시는 경우에 그 비과세 혜택을 드렸는데요. 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다주택을 보유한 세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뀝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기간부터 2년이 돼야지만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규정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2년간의 시행에 좀 유예 기간을 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부분도 이제 좀 대폭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비과세 여건이 되어진다면. 하지만 개정이 된 거 시행령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최초에 거주한 주택, 최초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행령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비과세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주택임대사업자가 단기 등록을 하셨는데 장기로 하려고 고려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장기 혜택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에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 임대 기간이 50%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최대 5년에서. 하지만 개정이 되면 단기 임대 기간 전부를 인정을 해준다.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죠. 다만 변경 등록하는 시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 부분을 등록 변경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고 했죠. 2018년 9월 13일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 자, 종부세 과세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계속해서 감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임대주택 과세 특례 시에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신설이 됐습니다. 연 5% 범위 내에서 잘 알고 계시죠? 민간 주택임대사업법상 연 5% 제한 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 과세 특례, 그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중과세 배제라든지 이런 세금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아보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이 시행령의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연 5% 이상이 벗어나게 되면 혜택을 안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행령 이후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체결하는 부분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연 5% 인상 상한 제한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돼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하죠. 2019년부터 2천 미만의 그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세금 과세가 됩니다. 분리 과세를 할 예정인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차등 요건이 좀 있었죠. 필요 경비 정도 차등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차등 요건을 해주는 그 요건이 지금 추가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임대주택 등록으로 하시고요.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연 5% 상한선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돼야지만 그 필요 경비도 더 많이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겠다라는 내용들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죠. 이상으로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추가가 됐는데 연 5% 상한선은 꼭 지켜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외의 부분 같은 경우는 세미나 시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많이 주시면 그에 따라서 또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세법 시행령 개정안 무려 겨우 이틀 전 7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새해 첫 계획으로 부동산 계획 세우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또 개정안이 나오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또 항상 가장 복잡한 게 또 이 세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김윤재 이사님께서 쉽게 또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이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또 이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면 세미나를 찾아가시면 될 텐데요. 자, 이사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세미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세미나는 현장은 뭐 합정역 2번 출구 인근의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개최를 하고요. 이번 주 주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 이곳에 하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거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고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2시 합정역으로 찾아오시고 꼭 예약하시고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에는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주신 분 먼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4월 말에 이사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기존 주택은 성동구 송정동의 건영 아파트고요. 네. 그 이사갈 아파트는 강동구 암사동의 한솔 솔파크라는 아파트예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사 갈 때 건영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가야 될지 전세를 놓고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또 향후 전망하고 이사 가는 아파트도 매도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송정동 건영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4월에 이사를 예정 중이신데 향후 전망도 궁금하시고 내가 이사를 갈 때 미리 보유하고 있던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사님께서 궁금증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솔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네, 한솔 아파트는 몇 층으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층은 2층이에요. 네? 층이요? 층 예, 2층이요. 예. 2층. 6층? 2층이요. 2층? 둘. 아, 네. 2층 조금 네네. 층이 좀 낮네요. 자, 그러면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2017년 10월에 매수했거든요. 아, 2017년 10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건영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영 아파트는 언제 보유를 하신 거고요? 네, 그건 2012년 6월이요. 아, 2012년도에. 그러면 네네. 사실 금액은 많이 올랐겠네요. 그쵸? 네. 네, 오르긴 했는데 요즘에 조금 빠져서. 네. 예.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일단 성동에 한솔 건영 아파트죠, 건영 아파트. 네네네. 건영 아파트부터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동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와 투자로 접근하실 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아파트예요. 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곳이죠. 네, 성동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요. 성동구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요. 이 건영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때는 이 지역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곳이긴 한데 이곳의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중위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로 강남 직장인들이 살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의 아파트다라는 점인데요.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단점들이 먼저 보여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는 가까운데 주변에 이제 중고등학교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군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개발,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주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주변이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한솔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고 지금 2012년도에 지금 건영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으면 지금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네네. 아, 네. 그러니까 요번에 기회를 이용해서 팔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한솔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한솔 아파트 위치가 감사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암사역 그쵸? 암사역 인근이죠. 네네. 한강 쪽에. 한강 쪽에 바라보고 있죠. 네네. 이 바로 이제 잠깐 조금만. 한솔 아파트 여기 있죠. 한솔 아파트가 여기 있는 아파트가 한솔 아파트죠. 먼저 한솔 아파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단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점은 세대수가 좀 작죠. 여기가 네. 그죠? 세대수가 좀 작고 올림픽 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좀 많죠. 그죠? 네. 네. 네, 소음이 좀 많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두 상쇄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솔 아파트가 한강 조망이 잘 된다라는 점입니다. 2층에서도 한강이 좀 보이나요? 아니요, 6층 이상부터 보여요. 아, 그쵸. 6층은 네네. 돼야지 한강이 보이죠. 그래서 네, 네. 지금 여기를 선택을 하셨던 게 사실은 실거주로 선택을 하셨던 게 좀 저렴해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주변에 비해서? 예, 저렴하고 역세권이고 한강공원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요. 예. 살기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지금 보시면 한강 시민공원도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암사역하고도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위치면서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죠. 네, 2009년이요. 예. 9년이요. 네, 2009년도. 그래서 사실은 비교적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을 실거주로 선택을 하셨는데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강동 같은 경우가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향후에 개발 가치도 있고 뭐 8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상일동이나 그 고덕동에 좀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발 가치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강동으로 그 선택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동의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비과세를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양도차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직 2020년까지 네네. 이제 비과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파는 게 나을지 지금은 매도가 잘 안 되니까 네네네.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해도 가격을 낮춰도 매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를 전세를 놓고 가는 게 나을지가 궁금해요. 아닙니다. 여기 성동의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성동의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기 좀 힘듭니다.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투자를 매도를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조금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매도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그렇죠. 예, 매도를 네네.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 네네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 강동구는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면 좋을지. 아, 강동 같은 물량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비과세 어차피 입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채우시고요. 강동 같은 경우는 이제 8호선 연장이라든지 업무타운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5년 정도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이후로요? 예,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네. 네, 성동구 아파트는 지금 매도를 하고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향후에 또 호재가 기대가 되는 강동구의 아파트는 조금 더 지켜봐라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5611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에 대해서 점수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입니다. 대표님, 이사님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입지나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데 상당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시청자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지금 성동의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매도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호재가 개발 호재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의 고민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입니다. 확인할게요. 자, 끝번호 117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중구 신당동 인근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년 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자, 투자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중구 신당동 쪽을 보고 계시는데 가격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더 오를지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질지 좀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중구 지역 신당동에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네요. 이 중구는 투자처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 중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지역이 바로 중구 지역인데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죠. 도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중구 지역의 특징이 주거지에 대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좋고 특히나 이 동대문이라는 대형 상권에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구 지역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형 주택, 원룸이라든지 투룸 주택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문자 내용에 보시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좀 힘든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신당동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이 신당동이 상당히 넓어요.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이 동대문 시장 쪽으로 좀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역세권 쪽으로 붙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이 신축 건물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신축과 구축과는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신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이런 다세대 주택 가격은 그나마 적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향후에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의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가격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시청자님 조금 더 자세한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문자 상담 남겨주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의 주신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점수도 확인해 볼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이사님,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중구 신당동 지역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보내주셨으면 정확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서울의 한 복판이기 때문에 투자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1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고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요번에 실입주 목적으로 네. 강서구 방화동에 아파트, 벽산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네, 방화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요. 예, 제가 네네. 이거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앞으로 향후 전망하고, 네. 그다음 경기도 시흥 장년지구에 네. 예, 아파트를 신구를 하나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쪽에는 투자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요. 혹시 시흥의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신 아파트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이름이요. 동원
로얄 듀크입니다. 동원 로얄 듀크를 투자 예, 예. 목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강서구 예, 예. 방화동에 있는 신마곡 벽산 아파트는 실입주를 예, 예.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사님과 통화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지금 현재 거주는 네. 어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는? 지금 현재 거주는 지금요, 제가 집이 없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예?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아, 경기도 쪽에 계시는 거예요? 시흥 쪽에 예, 지금 안산에서 알아보시는 살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그 동원 지금 로얄 듀크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매수를 할까 싶은데 예, 예, 예.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조금 많이 붙은 것 같아서 예, 프리미엄이 좀 많이 예.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도 아파트가 많은데 네. 유독 그쪽에 동원이 아무래도 좀 많이 센 것 같더라고요. 프리미엄이. 자, 그러면 일단 벽산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벽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예. 이 벽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요, 네. 위치가 개화선역 인근에 있어요, 그죠? 예, 예. 좀 신축 아무래도 아파트고. 신마곡 지구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마곡지구 예. 때문에 사실은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맞죠? 맞습니다. 자, 이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곡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이쪽이. 예, 예. 그리고 현재 뭐 개화산역하고도 가깝고 해서 실거주하시기에 정말 괜찮은 아파트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마곡의 영향을 받는데 이 마곡의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발산이라든지 가양이라든지 이쪽 목동 쪽으로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곽 쪽으로 벌어지는 이쪽 같은 경우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본 물건지 벽산 옆쪽으로 사실은 아파트들이 옛날 아파트들이에요, 그죠? 여기 분양가가 네네. 얼마 정도 됐었죠? 저희가 받을 때는 25평인데 네네. 4억 9천에 받았습니다. 아, 4억, 그러니까 한 5억 5억 정도 선이네요. 주변 예, 예, 시세에 5억 비해서는 싸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이 가격 부분일 것 같아요. 실거주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셨고, 그죠? 네네. 그죠?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가격 기준점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곡 안에 25평 아파트가 거의 시세가 한 9억 정도 갑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마곡의 영향을 받는 수명산이라든지 그 바로 있는 프로지오라든지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 영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의 25평 아파트들이 시세가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가 한 10여 년 정도 됐다라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억의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이 정도 시점 정도, 새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시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 정도 되면 팔고 나오면 좋겠다. 거주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 시흥동의 로얄 듀크 같은 경우는 경기권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예. 그쪽을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시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의 로얄 듀크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장현지구죠? 예, 맞습니다. 네. 장현지구죠. 장현지구. 예, 예. 네,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단지가 보시면 임대가 50% 이상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장현지구가 실거주로는 괜찮지만 투자 가치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흥동의 로얄 듀크 같은 경우는요. 네. 시흥동의 로얄 듀크 안 나오네. 시흥 장현지구. 장현지구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흥 장현지구가 바로 이쪽에 있는 거죠. 시흥 시청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시흥 시청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시흥 장현지구 내에서는 위치가 정말 괜찮습니다. 이 서해선이 지금 그 완성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신안산선이 네? 예. 예, 신안산선이 개통되면은 네네네. 그쪽 아파트가 아무래도 초역세권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먼 훗날 얘기예요. 지금 아직 1단계도 지금 시작을 첫석을 못 떴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시흥시청 같은 경우는 2단계죠.
그죠? 그래서 시흥시청 같은 경우는 좀 먼 훗날 얘기고 또 이 장현지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임대도 좀 많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장현지구 직주 근접성이 좀 약합니다. 주변에 직장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나가야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었는데 흔들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절대 강추해드리지 않고요. 실거주로 좀 아까 경기권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권에 거주를 해서 내가 들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로얄주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역세권이고 또 월판선도 이제 그 복선전철이 개통 예정이죠. 이런 교통의 호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반영해서 실거주는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 그러면은 네네. 아까 전에 마곡지구 그 평균 아파트 시세랑 네네. 저희 아파트가 나중에 같이 간다 그랬는데 그럼 마곡지구 시세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일대 방화동 일대 시세랑 그 신마곡 벽산의 아파트가 마곡과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곡 주변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곡 주변에 비해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가 되기 전에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 중이신 투자 목적으로 보셨던 시흥시 아파트는 투자보다는 조금 더 거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다양한 체크 포인트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에 또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에 대한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비교적 가격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네요. 이유를 물어볼까요? 이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 점수 낮게 드린 이유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조금 높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가격 점수 좀 낮게 드렸고요. 특히 이제 시흥 로얄주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때문에 이 점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면 계속해서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참여 방법 다시 보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동산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고민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고민 상담 전화로 주셨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분당의 야탑동에 매화주공 3단지하고 네. 월계동의 3호 4차 아파트를 2017년 2월에 매수해서 단기 임대로 등록해 놓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를 장기로 전환해서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뭐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혜택이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현재 가지고 계시는 두 곳을 단기 임대 사업자인데 장기로 바꿔도 될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가능할지 여쭤보셨습니다. 바로 이사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단기 임대 등록을 하셨는데 그걸 장기로 바꾸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 10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네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그렇게 전환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랑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이런 혜택이 다 유지되는 건지. 네, 그럼 일단 이렇게 먼저 야탑 주공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죠, 거기가. 네네. 일기 신도시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야탑동 매화주공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짧게 정리하고요. 지금 월계 3호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월계 3호 아파트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이 광운대역이고요. 광운대역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월계 3호와 월계 3호 3차, 뭐 미룡, 뭐 미성 아파트 이렇게 갖고 여기 한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도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월계 3호 4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단기로 그 개발 호재들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장기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임대 사업자에서 장기로 넘어가신다는 건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발표한 그 시행령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시청자님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시는데 네. 장기로 그 등록 변경을 하세요. 그리고 장기로 등록 변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그 등록을 하셨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뭐 50%, 8년이면 50%, 10년이면 70%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다 받을 수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그 발표, 지금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시행은 2월 중순 이후에 합니다. 2월 중순 이후에 등록 변경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네. 지금 하시게 되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간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반밖에 못 받으니까. 네. 그 이후에 등록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 상담 시그널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무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은 끝났지만 저희 0221-8561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미나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관련된 문의도 0221-85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연아 팀장님을 모시고 투자 정보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로 처음 인사드리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연아 팀장입니다.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팀장님이 처음 가져오신 매물 용산구 청파동으로 가볼 텐데요. 일단 이 용산구 청파동 주택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호선, 4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서울역을 무려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은 실사용 39.39제곱미터고요.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준공은 2019년 6월로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 3억 7,500만 원이고요. 네, 서울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용산구 청파동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입지를 살펴보면 이 화면을 보시면요. 입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숙명여대에 지금 대학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용산 역세권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인프라와 광역 철도망 및 우수한 도심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으로서 직주 근접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만큼 수요의 안정성 또한 당연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용산구 청파동 이 부분에도 계속해서 호재가 많이 산적해 있죠.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용산의 개발 호재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미군기지 이전 개발이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약 80만 평에 달하는 민족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민족공원의 조성과 함께 캠프킴 부지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의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이 앞으로 진행이 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앞서서 다양한 소규모의 개발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이곳은 국제 업무 단지가 조성 중에 조성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용산의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면 대중교통 연장 또한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가장 핫한 노선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신분당선이 용산역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남과의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해지기 때문에 도심과 강남 접근성까지도 완벽히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호재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서울역의 북부 지역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강남의 코엑스타워 못지않은 제2의 서울역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국제 업무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곳으로 변하게 될 곳이 바로 용산의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건물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건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네, 건물을 좀 한번 살펴보면 방 2개의 투룸의 구조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드럼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등 기본적으로 풀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내 외부 고급 브랜드 마감재를 사용을 했고요. CCTV와 무인 택배함 그리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 관리 업체 위탁 관리로 인해서 완벽한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풀옵션이 제공되는 청파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가격적인 부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가격적인 부분과 또 투자 분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 가격이 비싼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매매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2억 2,500만 원, 그래서 실투자금 1억 5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시에는 3천만 원과 월 90만 원입니다. 네, 풍부한 수요층과 함께 호재를 품고 있는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죠. 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산 개발에 따른 보장된 기본적인 미래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 개발이라는 호재는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용산은 업무타운 조성과 국가공원 조성 등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직주 근접을 갖춘 곳으로 개발이 될 곳입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미래 가치가 확실히 보장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리한 도심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구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도 수요가 부족하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텐데요. 용산 지역은 도심 교통망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망까지 갖춘 곳입니다. 주변에 완벽한 생활 인프라와 편익시설, 여기에 업무타운까지 이렇게 풍부한 만큼 임차 수요 또한 넘쳐나는 곳이 바로 용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권 개발 저평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것인데요. 이곳은 지금 예전에 개발이 됐다가 무산됐던 지역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초기 단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저평가 지역을 선점함으로써 앞으로의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용산구 청파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연아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02-2128-8561번, 02-2128-8561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끝나지만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부동산 정보를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